해양경찰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우리 공무원과 관련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죠. 북한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국민 생명을 방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건의 진상을 왜곡 은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국가범죄로 엄히 다스려야 할 문제입니다. 어제 해경의 발표가 있고 난 다음 날인 오늘 이와 관련한 추가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다고 양심선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기 직전에 해경 측에서 국회 하의원 사무실로 찾아와 이같이 보고했다는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발빠르게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1년 9개월 전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해경 역시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해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실종 후에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불태워진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의문투성이었죠. 특히 북한군이 이 씨의 신병을 확보했음을 인지하고도 사살까지 6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또 사건이 알려진 직후 월북이란 단어가 정부 측에서 흘러나왔고 수사도 월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피살 4시간 뒤 문재인은 유엔 총회 화상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김정은이 이 씨 피살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자 유시민은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칭송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유족들의 가슴엔 피멍이 들었는데요. 북한군에 의해 처참히 살해된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잠시 월북 가족으로 낙인찍혀 그 고통은 가중됐습니다. 숨진 공무원 아들은 육사 진앙을 포기했고 당시 어린 딸은 아직도 아빠의 사망 사실을 모른다고 했죠.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졸지에 도박빚쟁이 월북자 가족이 된 당시 고교생 아들은 문재인에게 진상을 알려달라고 편지로 호소했지만 청와대는 끝끝내 이를 외면했습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는 것도 모자라 핵심 자료를 최장 15년간 비공개하는 대통령 기록물로 묶어버리기까지 했죠. 이 모든 게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는 후속 보도 2개가 오늘 있었습니다. 우선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라는 양심 선언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 양심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즉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기 직전에 있었고 해경 측이 당시 한 야당 의원의 사무실로 찾아와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걸 공개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이라는 큰 방향성의 결론이 나 있었고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억지로 짜맞춘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공무원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하기 위해서 몰고 갔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해경이 7명의 의사에게 이 씨의 정신 상태를 의뢰한 결과 6명이
공황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단 한 명의 의사가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이를 근거로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해경이 월북 정황이라고 제시했던 사례들도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실제 이 씨가 3억 원의 도박 빚을 졌기 때문에 월북했다는 해경 발표와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빚 규모가 2배 이상 부풀려 과장됐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선원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월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사실상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월북으로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는 의혹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되는 일부 특수정보만 골라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 같은 정황을 윤석열 대통령실이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증언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약 일주일 뒤인 29일엔 이 씨의 도박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유서 등 월북 증언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정이 가능하냐면요. 월북한 게 아니라고 발표했다가 월북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게 일종의 김정은 사과 통지문에 대한 화답이 아니었냐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첫 발표에선 월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김정은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오자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월북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때문에 월북몰이라는 말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보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뭘 밝혀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20년 9월 21일 서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했던 이 공무원이 실종된 뒤 오후 3시 30분 북측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발견되고 이후 오후 9시 40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기까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과 군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에 따른 처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여기에 더해 해경이 수사 8일 만에 숨진 공무원의 도박빚을 부각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한 중간 수사 결과에 어떤 외압과 압력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유족 측의 요구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한사코 항소까지 해가며 수사정보 공개를 거부한 데는 뭔가 밝혀지면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 여론이 고조된 바 있죠. 자, 이게 공개될 수 있도록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된 사건 핵심 자료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진실 규명을 토대로 당시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 악화를 막으려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부각하면서 사건을 봉합하려 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면 윤석열 정부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국민들께 알리고 현존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중한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저도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금까지 굉장히 유심 있게 이 사건의 경과를 살피고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살된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들 이모군은 2021년 2월 4일 편지를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였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한 바 있는데요. 이 배경엔 문재인 청와대의 유가족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 있었습니다. 이 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그해 10월 문재인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고 이에 문재인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과는 달리 문재인 청와대는 유족 측의 연락을 일절 피했다고 하죠. 때문에 아들 이모군이 우리 정부가 아닌 미국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한 정부가 할 짓인지 묻고 싶은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국민을 뜻하는 사람이 먼저였는지 북한이 먼저였는지 한번 잘
회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